상용화가 되지 않은 2024년에도 벌써 최대 실적을 달성할 만큼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실리콘 포토닉스 결국 최종 종착지가 어디다? CXL이다. 인텔과 삼성전자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CXL,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인텔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 제가 오늘 대박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일 때는 되게 소문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몰래 매집한다라고 하죠. 시장이 좋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물량을 잡아버리면서 장대 항봉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장일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해하지 않아요. 결국 물량을 다 모으고 나서 들어오길 원해하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과대낙폭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매집하는 매집장 이길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인텔이 새로운 CEO를 내세워서 이제 CXL에 올인 선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CXL 올인 선언은 아닙니다만 유리기판을 통해서 차세대 칩을 만들어내겠다. 자, 결국은 뭐냐면 CXL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이 난국을 타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이 요거 인텔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인텔은 여러분들 작년에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뭉쳤었던 동맹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CEO가 바뀌어서 조금 흐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로 지적 재산을 좀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좀 공유를 했죠. 앞으로의 인텔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유리기판을 뭘 할 거냐, 결국 CXL이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삼성도 CXL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 독점 체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좀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CXL 유리기판을 완성할 꿈의 기술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에 어떤 기업의 수혜를 받아가게 될지 대박주까지 챙겨왔으니까요. 여러분 요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안 눌러주시는데 저 삐집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눌러주시고 열심히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도 무료로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주식 공부방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인텔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요, 새로운 CEO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AI GPU 전략을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AI 칩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돌연 취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활로를 모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자, 실리콘 포토닉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차세대 기술이고 광전자를 활용해서 뭐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리콘 포토닉스가 선행돼야 유리기판이 완성이 된다. 근데 인텔이 하이닉스 거를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활용을 할까요? 삼성전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유리기판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인텔이 새롭게 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텔이 정말 지금 만들고 있는 칩이 개차반이어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뭐 거짓말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이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거겠죠.
특히나 인텔이요, 브로드컴 쪽의 파운더리, 브로드컴이 ASIC을 주문형 반도체 이제 칩 디자인을 해줄 때 인텔 파운더리를 제조할 성능이 나오는가 테스트를 받았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유리 기판을, 글라스 기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광전자 실리콘 포토닉스를 함께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인텔이 실리콘 포토닉스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게 삼성전자나 브로드컴의 실리콘 포토닉스를 인텔에다 제공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텔이 자체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텔의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외부에서 끌어다 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실리콘 포토닉스의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요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마저 이어나가 보게 되면 지금 인텔이 계속해서 이 차세대 GPU를 잡겠다라고 했지만 가우디 시리즈도 좀 실패를 했고 뭐 펠콘 시리즈도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CEO만 벌써 2번 갈아치웠거든요. 특히 이 가우디 시리즈 엔비디아를 잡겠다라고 했지만 효율도 좋다고 했지만 결국 왜 실패를 했느냐? 결국은 뭐 성능도 성능이겠습니다만 요거죠. 가우디 시리즈를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오픈 소스였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라는 공개적으로 이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AI 기업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쌓고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GPU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그 당시에 인텔이 오픈 AI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 딥시크 파동을 시작으로 뭐 퍼플렉시티도 있겠고요. 생성형 AI, 언어형 AI의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소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인텔의 새로운 칩 도전, 결국은 외부와의 협력, 기술력보다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인텔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기술력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롭게 엔비디아에 좀 대항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인텔을 좀 더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완전 오리지널틱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출시를 하겠다라고 한 이 제규어 쇼거든요. 이 펠콘 쇼는 취소를 했습니다. 생산을. 그러면서 제규어 쇼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통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게 GPU, 엔비디아에 대항한다라고는 했지만 뭐냐면 CPU와 외장 GPU를 조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 방식을 기존에 이제 CXL 칩이 한 가지가 나왔었죠. 이 인텔에서 바로 이 제온 6P 코어라는 요 CXL을 지원하는 CPU입니다. 그래서 요 CPU CXL을 지원하는 CPU에 외장 GPU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펠콘 쇼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CXL을 결합한 GPU를 인텔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GPU가 굳이 아니더라도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에 최적화되어 있는 중앙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GPU라고 붙은 거고, 자, CPU는 뭐냐면요.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컴퓨팅하고 뒤에 이제 PU가 붙어 있는 건데, 자, CXL이 GPU라는 그래픽을 담당하는 그 외장 부분을 떼와서 결합시킨다. 이게 무슨 기술이죠? 바로 칩넷 기술입니다. 칩넷 기술이 가능한 인텔 GPU가 나온다. 인텔 CPU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칩넷 기술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전자, 최근에 광전자 칩넷 기술도 개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CXL에 들어가는 전용 칩,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되느냐. 결국은 인텔만 이 칩을 만들어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결국은 구동시켜주는, 지원해주는, 호환해주는 CPU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이 아무리 CEO가 바뀌었다 그래도 CXL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목전까지 왔는데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이 CPU 자체를 왜 외장형으로 갖겠냐. 기존의 엔비디아처럼
조합할 수 있게 굳이 왜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내지 않고 조합할 수 있게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텔이 그 전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CXL 쪽에 너무 과도하게 올인을 했어요. 결국은 신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HBM, GPU 요 부분에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CXL 칩을 맞춰서 생산해주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 현재 재원이 아니라 기존의 재원칩이 망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CXL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타클라라라는 이제 캘리포니아 지방에 있는 이 도시에서 CXL 데프콘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CXL 컨소시엄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출범을 합니다. 인텔도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지금 메모리 시장 특히나 HBM은 좀 좋지 못하다. 관세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은 주문 끝나고 나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CXL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선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BM 성장 가능성은 물음표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보다는 이제 CXL 쪽을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상방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이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적이 꺾이게 되면 내지는 실적이 올라도 차후에 HBM이 얼마나 더 팔릴까? 어차피 이거 CXL 나오면 CXL로 넘어갈 텐데 이런 꼬리표가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 이제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은 CXL에 대한 개발이 뒤처진 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그랬듯이요.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추락했듯이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추락했듯이 SK하이닉스도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CX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의 동맹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고성능 D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바로 본딩 기술이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이제 결별을 검토를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요게 어쨌든 부인은 했습니다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조정 기간이에요.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별하는 그 조건을 좀 상호 간에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든든한 우군을 맞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일에 TC본더 요거를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가 합쳐지게 된다면 꼭 이제 인텔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텔이 CPU를 만들어줘야 여기 들어가는 CXL을 만드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HBM을 만들었어도 엔비디아의 GPU가 없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CXL과 소캠 칩 이건 엔비디아긴 합니다만 만들어줘도 결국은 인텔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텔이 재온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재온의 차세대 칩까지 예약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2026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CXL 시장은 꽉 잡아놓을 수가 있다. 물론 출시가 됐을 때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CXL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에 대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을 미리 좀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가 아프셨었잖아요. 이제 HBM 시절에. 저도 사실 이제 HBM을 좀 많이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AI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XL만큼은 우리가 좀 집중 그리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수들이고 상승을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HBM에서 확인을 했듯이 충분히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CXL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자, 상용화가 되지 않은 2024년에도 벌써 최대 실적을 달성할 만큼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실리콘포토닉스 결국 최종 종착지가 어디다? CXL이다. 자, 인텔과 삼성전자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CXL,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인텔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 제가 오늘 대박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큰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네오셈입니다.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테스터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 2.0이라고 되어 있죠? 요 2.0이 삼성전자가 요 하반기 때 CXL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었던 그 칩이 바로 CXL 2.0 버전 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시, 그리고 인텔의 제온 CPU 적용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CXL의 초기 모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나오고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결국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수율을 잡아야 돼요. 수율이 바로 불량품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오셈의 테스터기가 필요하다. 자,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HBM 시장을 선점하게 됐을 때 한미반도체 본딩 기술도 있었습니다만 수율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본딩이 좋아서 애초에 불량품이 적었던 것도 있겠지만, 불량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 굉장히 빠르게 잡아내는 거, 이것 또한 원인이 뭔지 잡아내는 거, 이것 또한 수율을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오셈이 이 CXL 이미 2025년에 굉장히 좋은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니까. 자, 그래서 동결로 가다가 2025년 때 점프를 하반기 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6년, 7년, 8년 때는 더 높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반도체 전문 업체 네오셈, SSD, 그리고 CXL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사상 최대 실적이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이 추가적인 지금 뭐 해봐야 테스터기를 상용화도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건 상용화 단계까지 가면 정말 높은 매출로 승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X를 하게 됐을 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CXL 칩을 구동시켜줄 엔비디아 GPU 칩 같은, 블랙웰 칩 같은 이 CPU를 만들어줄 기업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인텔이다. 그리고 네오셈이 인텔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네오셈 쪽에 지금 수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아마 주된 고객사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정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브로드컴까지 들어가는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대항마들, 요 대항하는 CXL 칩에 들어가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독점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으로서 네오셈이 큰 수혜를 아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네오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항상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책정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일부는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막 기술적 분석에 사실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차트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네오셈, 제가 왜 계속 큰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어쨌든 1파동, 2파동, 3파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초입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결국은 상승 이후에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였어요. 자, 그런데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갈라서 봐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3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쭉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라인이에요. 요렇게 이때 반등을 줬었던 라인에서 실제로 반등이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온 요 구간,
처음 반등이 나왔을 땐 요거밖에 안 올라갔고, 두 번 반등이 나왔을 땐 요거밖에 안 올라갔고, 세 번 반등이 나왔을 땐 요거나 올라갔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반등 때는 그 이상의 상승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요때 보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되게 희망찬 얘기였고요. 어쨌든 네오셈 설명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흐름 자체, 추세 전환 자체가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5일선이 가장 위에 위치한 건 아니니까. 자, 다만 캔들이 이평선 가장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슈팅을 줄 자리에 현재 위치를 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최소 여기 이상에는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구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그러면 뭐다? 우리가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요 박스권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요때도 반등을 줬던 자리니까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요때도 반등을 줬었던 자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이 지금 현대 차트상으로는 9,500원 정도가 열려져 있으니 우리가 9,500원까지 1차적으로 열어놓고 최종적으로는 8,5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방으로 5%에서 10%, 한 12%?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담아가기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매물대들이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12,000원 라인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00원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라인이죠. 요 두꺼운 매물대. 그리고 쌍봉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뚫어주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가서 뭐 추가로 촬영을 해드리던 아니면 공부방에서 코멘트를 넣어드리던 할 테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 12,000원에서 13,000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자. 그래서 현재 1,200원 정도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자, 상방으로 그래도 20%에서 3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잡기에도 굉장히 좀 넓게 잡아놨어요. 높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때까지 일단 도달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비교적 1차 목표가까지는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오셈을 러프하게 잡고 하방을 잘 열어놓고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달성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요 저항 라인에서 저항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던, 아니면 요때 매도하고 다시 잡던, 뭐 그런 생각은 그때 가서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신고가 달성이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목표가로 잡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8,500원, 9,500원 라인 우리가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구간인 요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이 공부방을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네오셈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목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내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덜컥 매수하고 방치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CXL 관련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갑자기 개발 취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다른 쪽에서 CXL 개발 이러면서 인텔이 아니라 갑자기 뭐 엔비디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기준에서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는 거, 가장 높은 수익률과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얻어내는 거,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바뀌는 흐름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참고만 하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인지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겠다, 아니면
매매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참여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말씀드린 대로 4493에 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꼭 구독 아니라면 공부방 남겨놓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자, 여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거 2번 방이라고 돼 있죠. 2번 방은 여러분들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제가 달아놨습니다. 요 댓글 창 내려 보시면 클릭하는 링크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2번 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1번 방에는 제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제가 지금 제도권 금융회사를 퇴사를 하고 어쨌든 이것저것 되게 막 정보들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오픈된 방에다가 공유 드리기에는 제 면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방 같은 경우는 온전히 제 주관이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픈형으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기 찝찝해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동안 이건 불안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2번 방이니까 여러분 성질 급하신 분들은, 아니면 저를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요 2번 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1번 방이든 2번 방이든 둘 다 들어와 있던 어쨌든 많이들 참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 주식시장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박프로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